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의 저자와 함께 하는 책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울산대학교 송병선 교수님을 모시고 문학 번역과 인문학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최근에 우리 가르시아 마르케스 책이 나오고 그랬는데요. 네. 또 교수님께서는 가르시아 마르케스, 보레스 한국에 많이 소개하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오늘은 저자와의 이야기인데 마르케스는 없으니까 또 더 없죠. 보레스도 없죠. 보레스도 없고 교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해오신 번역 말씀도 좀 듣고 책도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남미 지역학을 하면서 이 번역이 가진 의미 또 인문학적인 차원 이렇게 두고 편하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우선 여기 나온 이 가르시아 마르케스 8월에 만나요. 예. 우리가 또 8월이고 이 책에 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고 시작을 할까요? 예, 이거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2014년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. 그때 출간된 책은 아니고요. 그때 이제 이게 미 출간돼 갖고 그 원고가 지금 텍사스 대학에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이 미 간의 원고를 이제 발굴해 갖고 만든 책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완성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책을 출간하기를 원치 않았죠. 그런데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편집자도 그렇고 아니 거의 완성본이 다 돼 있다, 이거는 괜찮다 해갖고 출간이 된 책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유언을 거스르고 출간된 책이고요. 또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한 것 중에 또 이 두 아이들이, 두 자식이죠. 두 아들들이 거슬러갖고 한 것 중에 하나가 100년의 고독, 그 시리즈입니다. TV 시리즈. 예. 그 미니 시리즈로 나왔는데 8회인가요? 6회인가 8회인가로 나왔는데 그것도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00년의 고독은 영화화되거나 뭐 이렇게 이 드라마화 되는 거를 굉장히 반대했거든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아들들이 오케이를 해서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거죠.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겁니다. 마르케스가 돌아가시고 네. 10년 후에 나오잖아요. 우리 한국어판하고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. 직접 교수님께서 그 계약을 하시고 한국어판, 뭐 스페인어판 저쪽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출간이 된 건가요? 이게 이제 출판과 관련돼 갖고 이런 정도 급은요. 번역자가 함부로 계약을 못합니다. 이게 이제 까르멘 발셀스 출판사 그 에이전시가 까르멘 발셀스였는데 이게 이제 까르멘 발셀스가 어느 그 영어권의 그 두 악동이라고 하거든요. 출판사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에이전시, 작가로 봐서는 최고의 에이전시.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갖고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든가 포레스라든가 이런 사람 거를 할 때는 굉장히 그 계약이 까다로워요. 그래서 이거는 번역자가 하는 건 아니고요. 이거는 이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음사가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. 거의. 그러니까 어느 책이 나오든 다른 출판사에서 민음사에서 출간이 안 된 다른 가르시아 마르케스 책을 하려고 해도 민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. 허락을 해줄 리가 없겠죠. 송 교수님을 이렇게 저희 저자와 이야기에 이렇게 초대를 한 것도 그런 핵심적인 주제 같은데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에서 고전 나와틀러 원주민을 하다 보니까 그 번역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. 번역의 신기루 번역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맥락이나 또 기획 차원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. 그 글자대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맥락이나 문화로 가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외국학을 하거나 중남미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.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축제화 번역은 요즘에는 거의 선호하지 않고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싫어하는 게 각주 많이 넣는 번역을 싫어합니다. 저는 번역본 줄 때도 가능하면 각주는 안 넣어요.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.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본문 중에 약간 풀 때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두 단어 정도만 약간 삽입을 시키면은 이게 설명을 안 해도 독자들이 부드럽게 읽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. 이해하면서. 그렇죠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맥락이나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. 그것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
그 번역의 신기루처럼 번역은 했는데 뜻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거를 아주 그죠 숙련된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남미 지역학이나 외국을 이해할 때 그런 이해가 전제가 안 되면 요즘 뭐 AI나 언어적인 것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. 그렇죠. 그래서 굳이 우리 왜 저자와 이야기에 번역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? 굉장히 번역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, 그죠? 절대적이죠. 절대적. 인문학에서는 나는 번역은 절대적이라고 봐요. 우리 학교도 특히 인문학도 예전에 그 도울 김용호 같은 경우 몇십 년 전에 와서 번역이 필요하다.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문 문헌도 많고 네. 그리고 언어 자체가 또 스페인어하고 한국어는 많이 다르잖아요.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원주민 언어 보면 스페인어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. 다르겠죠. 당연히 다르죠. 당연히 다르죠. 근데 그 스페인어식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분석을 해서 보면 의미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. 다를 수밖에 없죠. 왜냐면 뭐 멕시코 그 고문서 같은 경우는 그걸 채집한 사람들이 대부분 신부들인데 그렇죠. 신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재판소도 있었고 그렇죠. 자기들의 종교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틀에 다시 말하면 성경의 틀에 맞게끔 뭐 내용을 고치거나 그렇죠.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어떤 변환 과정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탈식민 사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언어 문제가 나와서 번역을 한 16세기 때 스페인 사람들이 가요. 네. 그다음에 그 안토니오 네브리케에서 그 자기네 딱 모델이 있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원주민 언어를 보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원주민 언어 이 발음이 없다. 예를 들어서 F 발음이 없다. 우리가 P처럼 그렇게 되고 L과 R이 구별이 안 된다. 그거부터 쭉 시작해서 적어놨는데 최근에 와서 이 연구를 보면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이 없는 게 많아요. 예를 들면 그렇죠. 스페인어는 장모음, 단모음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도야금 같은 이런 것들 그거를 다 뺀 거예요. 그리고 원주민어만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굉장히 무슨 하자가 있는 언어처럼. 근데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거꾸로 다르잖아요. 그죠? 문학을 하면 문학 자체에 대한 자기가 이해나 열정이나 감성이 맞아요. 돼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스페인어하고 스페인어는 너무나 잘하는데 시를 번역했는데 야 제가 만약에 진짜 소리가 내가 만약 시인이었으면 그 사람 번역을 스페인어 알고 들었으면 막 까먹었을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걸 보면 우리가 어쨌든 뭐 번역의 신기루든 번역의 뭐든 간에 사실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이렇게 소설을 안 읽고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소설을 번역해 놓으면 웃겨 진짜 웃겨.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시가 아닌 거예요. 예전에 저 외대 모 교수 돌아가시면서 라틴 아메리카 소설 번역을 했어. 근데 기법이 다르잖아. 사실주의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 사실주의에만 접해 있던 사람이 이걸 읽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. 그렇지. 응? 그게 자기가 모르는 막 건너뛰는 거야. 제대로 그냥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들어. 네.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. 그거 다 문제인 거야. 이 60, 70년대, 80년대 번역해본 것도 90년대 다 문제인 거야. 다 문제. 예. 응?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할 수도 없다. 그렇죠. 근데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. 하긴 그 저도 스페인어 할 때 대학원 다니갈 때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. 맞아요. 찾아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면 건너뛴고 네, 맞아요. 빠져버리고 이런 게. 근데 물론 우리가 번역하다 보면 한 줄씩 빠지는 건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왜냐면 그럴 수도 있죠. 의도적으로 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막 보다 보면 한 줄씩 막 건너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출판을 할 때 나한테 좋은 편집자를 붙여달라고 해요. 나는 저 신추매기를 원하지 않는다. 그래서 보통 과장급이 붙거든요. 그러면은 나는 항상 내 번역은 70에서 80 원고의 완성도 나머지 20에서 30은 편집자가 합니다. 쉽게 하면 공동작업인 거야. 그 우리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역이 한강 작품의 번역도 만약 번역이 안 되면 참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. 네.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좀 했다.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놔놓으면 참 그
그쪽 사람 읽을 때는 뭐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. 건너뛴 그렇죠.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실제로 그런 뭐 잘하시는 그런 프로젝트 많았잖아요. 번역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출간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저한테는 쿠바 있을 때도 애들한테 읽어봐 이러면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.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, 건너뛰었다, 뭐 의미가 거꾸로 적어놓은 것도 제법 있고 많아요. 많죠. 근데 정당하게 얘기는 못하겠고, 왜냐하면 나 이제 두 개를 다 번역하고 있잖아요. 네. 스페인에서 한국 번역, 한국어에서 스페인어 번역, 뭐 대부분 한국문학 번역원 대서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다 번역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다 알거든요. 근데 쉽게 얘기하면 K문학 요즘에 나오는 네. 이것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 번역자를 많이 양성을 시켜요 지금. 근데 걔들도 문제가 좀 심각해요. 그렇죠. 외국인도 아까 말했던 우리 문화나 언어나 자체에 대한 충분한 숙지 상태가 되는데 기억나는 말이 산만한이라는 뜻이 있어요. 산만한. 살만한. 근데 걔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 우리나라 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물어봐요. 산만한이 뭐냐. 근데 그 텍스트에서 보니까 산만한 거야. 응? 네. 나오는데 네. 이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도 맥락이 있단 말이야. 산만한, 정신이 산만한. 그렇죠, 그렇죠. 디스라이드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안 맞는 거야. 애들이 자기 다 그러더라.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산만한이 이거라는데 도저히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안 맞는다 이게. 네. 어떤 의미가 있느냐. 네.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렇게 산만한 게 산만할 만큼 크다. 우리말로 그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. 그런 게 있죠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도 저게 있잖아요. 모음 같은 경우도 장문 단모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말과 말이 다르고 근데 이제 물론 글을 쓸 때는 안 나타나니까. 안 나타나죠. 안 나타나죠. 그러니까 의외로 좀 아까 말한 한자도 안 배우고 게다가 우리말의 현대 한국에서는 쓸 때는 모음이 길고 짧고가 다 사라졌잖아요. 표시가 전혀 안 돼.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 번역할 때 보면 우리가 한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수가 번역을 했어. 흐드러진다. 그 말은 만개에 있다는 말이에요. 네. 가득 피었다는 말. 흐트러지게 폈다 뭐 이런 거. 흩어졌다고 보는 거야. 흩어지게 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요. 꽃이 흩어졌다. 꽃잎이. 흐트러지게 좀 다르죠. 그런 경우도 많고,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우리말을 잘못 이해하고 번역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나는 항상 어떤 작품을 읽는데 번역자만큼 자세하게 읽는 사람은 없거든요. 그렇죠. 번역은 일단 이해를 해야지.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뭐가 안 맞으면 전혀 모르는데 맥락을 찾아보고, 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스페인에서 한글 번역할 때 어떤 말을 치는데 약간 의문이 나는 단어들이 있어요. 그럼 찾아봐. 항상 내가 쓰는 한글이 맞는지. 그렇죠. 근데 그걸 안 찾아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멕시코에 있을 때 스페인어 공부하던 선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 의외로 국어 사전을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. 그래요. 예를 들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쓸 때는 똑같아도 하나의 그 컨셉이 그 아셉션이 많이 다르잖아요.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걸 안 찾아보고 아까 산만한 거 마찬가지고 사전만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고 이 뜻이 있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국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거기서 뭐 헷갈리는 거죠. 특히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사전을 굉장히 많이 찾고 교수님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. 사전 찾아서 이런 뜻이 있네 이러고도 그죠. 우리말도 굉장히 소리 글자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꼭 이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, 지식이죠. 뭐 문화적인 지식, 언어적인 지식 다
다 이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쪽 목표 번역하는 언어에 그렇죠. 또 맥락에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갖고 내가 보는 하여튼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같은 뭐라 그럴까요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은 이 통번역 같아요. 그리고 의외로 이걸 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. 그리고 우리 아까 인문학 말씀을 하셨지만 인문학이 사실은 언어에 대한 네. 충분한 이해도 그렇고 우리말 자체도 그렇고 뭐 스페인어를 그냥 해라. 저 가끔 통역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다른 해외 가시는 분들이 선생님 잠깐 있는 대로 요거만 이렇게 번역을 해.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해. 사실 그게 딱 안 되잖아요. 그 맥락도 그쵸. 있고 이해가 돼야지 하는 거지. 뭐 통역하는 사람이나 번역해서 이해를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. 번역도 안 되고 통역도 안 되고. 그래서 어쨌든 이 번역이라는 것도 그리고 번역은 또 마찬가지로 통역이랑은 다르게 통역은 말의 기술이 있지만 그렇죠. 번역은 글쓰기거든요. 그렇지. 우리나라 사람들 글 잘 쓰지 못해요. 응? 그렇죠. 저는 대학 갈 때 저는 논술을 안 보고 대학 간 세대잖아요. 멕시코에서도 논문 쓰는 고생을 많이 한 게 거기 사람들은 뭐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글 쓰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또 잘 쓰기도 하고 아주 이걸 저는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. 특히 스페인어과는 논문도 안 쓰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석사반에 박사 논문 쓰려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. 고생하고 많이 배우죠. 배우죠. 그 과정에서 배우니까 고생대로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특히 뭐 멕시코나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뭐든 글 쓰는 걸 제일 글쓰기는 이제 하나의 기초인데 그게. 기초죠. 아주 센 기초죠. 대학 가면 글쓰기부터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. 기초가 단단하면 이게 인문학이 되든 뭐가 되든 다 접근 가능한 거예요. 이게. 그렇죠. 사회가 뭐 공대 같은 데도 글쓰기를 배우고 그럼요. 그럼 그걸 연구한 거를 글로 표현해야 되잖아요. 진짜 뭐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논문 쓰는 게 다 글이잖아요.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와서 우리말 자체 쓰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우리말에 그리고 우리말 너무 많이 바뀌어요. 그 제가 석사 논문 쓸 때에도 명사 단어들은 다 바꿔 한자로 다 바꿔 쓴다는 거 아니에요. 요즘은 뭐 그런 거 자체가 그것보다도 이제 가령 내가 번역한 책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이제 모 출판사에서 이제 시리즈 나온 거에 있는데 거기 이제 리뉴얼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. 네, 그좀 바꿔야죠. 내가 해놓은 건 잘 안 보는데 뭐 바꿔야 되나 본단 말이야. 바꿀 게 많은 거야. 왜냐면 20년 동안 말이 바뀐 거야. 바뀌죠.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이상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말도 바뀌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영어 같은 걸 다 배우잖아요. 네. 좀 더 살짝씩 바뀌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도 달라져. 스페인어도 배워. 그렇겠죠. 네. 난 가장 많이 느낀 게 콜롬비아 가는데 나 있을 때는 발레라는 말을 안 썼거든. 아니에요? 발레, 응? 살레, 발레. 발레. 나 쓰는 일단 bien, 응? 뭐 이런 거는 많이 썼는데 que bien, 오케이 여기까지는 썼어요. 아 요즘한테 저번에 전부 발레. 그뭐딱 이러면 옛날 세대 같고 그러니까. 알레. 그래서 야 이게 물론 스페인어는 계속 썼지만 그게 네. 스페인어에서는 아 이렇게 변했구나. 그런 세대들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폴란드나 좋은 놈들 많이 해서 완전히 많이 달리고 특히 젊은 애들. 폴란드가 많이 듣는데. 폴란코 네 가보셔서 좋죠. 한국 같은 거 나는 거기는 그 무세오 수마야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. 아 소마야. 그 폴란코는 거기 말이죠. 새로 지은 거. 그렇죠. 그 무세오. 그거 네. 너무 좋아. 그렇죠. 그 로댕 작품도 많이 갖다 놓고. 로댕이 100몇 개가 있는데. 네 맞아요. 어떻게 지금 그렇죠. 수마야 박물관 유명하죠.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이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론 한 나라를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20몇 나라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요. 옛날에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했건 정치를 했건 그냥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. 아 그렇죠.
전화가 와요. 언론사에서 이 모모 교수의 말을 따고 싶은 거야. 뭐 예를 들어 지금 좌파 정권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. 말따는 거야. 난 정치한 게 아니거든. 근데 해줘요. 어쨌든 그때 왔으니까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회과학하고 이쪽에 인문학하고 하는 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인문학을 하는 게 훨씬 더 멀리 본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들보다.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나라도 뭐 외교부의 정책이 멀리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맨날 사회과학에서 과거형인 거야. 그리고 뭐 앞으로 예전에 보면 카스트로가 죽기 전에 카스트로가 죽은 다음에 쿠바는 어떻게 될 것인가.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했냐면 아니 요즘 사회과학에서는 SF를 많이 쓰는 모양이네. 왜 추리를 해 사회과학에서?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. 그 중남미 이러면은 누가 제일 잘하냐, 뭐 또 등수 매기듯이 그러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. 모르죠. 나라 서로 나라인데 그렇죠. 어떤 나라는 나라 하나만 갖고도 제대로 못하는데, 응?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계시다 보면 한쪽 한 나라나 한 주제만 하면 맨날 같은 거 만나고 그러기도 하고. 뭐 옛날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렇죠. 특히 중남미 쪽은 더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그 우리 번역이나 이런 게 통역도 그렇고 언어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. 사실 인문학은 뭐 언어에 대한 이해, 특히 우리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냥 스페인어 말하는 거 내지는 그거만 한데 언어학적인 이해나 언어로 표현되는 거나 쓰는 거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안 하고 그죠? 또 사회과학도 이런 걸 다 벗어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쓰는 거, 언어에 대한 이해부터 언어를 통한 소통 뭐 이런 거. 근데 희망적인 거는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. 아,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 보면은 야 진짜 잘하는구나. 그 생각의 폭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어요. 요즘 보니까 대학생들은 그 옛날에 뭐 80년대나 그 전에나 이 포맷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. 포맷도 다르고 언어 센스가 네,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. 그게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. 그리고 뭐 나도 번역을 많이 하곤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내 번역도 누구한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번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세월이 바뀌고 또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맞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최선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겸손하게 이제 그렇죠.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뭐 옛날처럼 누가 날 비판하면 저 나쁜 사람, 저건 나이 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번역도 그렇고 뭐 논문 쓰는 것도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현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바뀌면 또 새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 자체도 받아들여야 되고. 그래서 아마 우리 번역 오늘 문제 제기한 것도 실제로 한국의 많은 분들은 스페인 중남미 문학이나 스페인어 자체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려운 작품이나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또 번역이라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처럼 스페인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문화도 이해를 하고 기획도 하고 그죠. 그래서 오늘 번역도 좀 인문학의 기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전처럼 내 마음 알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듯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남의 마음까지가 진짜 힘들잖아요. 또 언어로 다 되는 건 환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글을 쓰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번역하고도 뭐 통역하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인문학을 하시고 번역을 30년 더 하셨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우리 중남미 이런 문학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도 하시고 지금 폭넓게 말씀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교수님 이렇게 모셨습니다. 우리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
독자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렇게 뭐 글쎄요,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건 라틴 아메리카 뭐를 비롯해서 스페인 이쪽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